옛날 옛적 한국의 정읍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보통의 대나무 숲과는 달리 매일 밤이 되면 반짝이는 불빛들이 숲속을 감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 불빛을 숲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공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숲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숲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숲은 내려다보면 아름답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민수는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대나무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민수는 숲속에 들어섰습니다. 숲은 매우 조용했고 민수는 대나무 사이로 길을 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더욱 밝게 빛나는 한 줄기의 빛이 그의 앞을 비추었습니다. 민수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민수는 숲 중앙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대나무로 이루어진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은 별처럼 반짝이는 물방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가 연못가에 앉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잔잔한 물결 사이에서 한 자그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나타나 이곳에 와준 소년이여, 당신은 용감한 마음을 지녔군요. 이 연못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마법의 연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차분히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신비로운 숲을 안전하게 탐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요정은 그의 진심을 알아채고 길을 알려주는 특별한 대나무 나침반을 민수에게 주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숲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며 마을로 돌아가는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잘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받은 대나무 나침반을 통해 숲을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숲속의 연못에서 각자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천천히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대나무 숲은 마을의 보물이 되었고 민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정읍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금호강 근처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에는 나름대로의 전설과 신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금호강 강바닥 깊숙이 살고 있다는 용의 이야기였다. 이 용은 강을 지키는 수호자였으며 가끔씩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 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며 매년 축제를 열어 용을 기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마을에는 작고 호기심 많은 소년 지훈이 살고 있었다. 지훈은 항상 금호강 근처에서 놀며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할머니로부터 용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용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지훈은 밤이면 밤마다 강가에 나가 용을 부르곤 했다. 금호강의 용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년의 목소리는 물에 잔잔히 퍼질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들어가 피신했지만 지훈은 용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가로 나갔다. 그곳에서 지훈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용을 마주했다. 그리고 용은 차분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부른 것은 내가 처음이구나. 너의 용기에 감명받았도다. 그날 이후 지훈과 용은 친구가 되었다. 용은 가끔씩 지훈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 도와주었고 지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이 악한 존재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두 친구는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용을 공포의 존재가 아닌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많은 시간 후 지훈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마다 금호강을 찾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용은 환한 미소로 지훈을 맞이했다. 이렇게 대구의 금호강에는 용과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축제를 열며 금호강의 수호자이자 친구인 용을 기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지훈과 용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구의 한 전설로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자연과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한국의 영주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일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호수의 물은 맑고 청명하여 하늘을 그대로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푸른 영혼의 호수라 불렀다. 호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멋진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호수에는 몇백 년을 살아온 나무 요정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나루미로 여러 세대에 걸쳐 영주를 수호해온 전설적인 존재였다. 나루미는 짙은 녹색 눈과 금발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가 있을 때면 항상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물씬 나는 자연의 환영이 펼쳐졌다. 나루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호수에 위기가 닥쳐왔다. 멀리서 온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호수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고 호수를 메꾸어 거대한 호텔과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마을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걱정에 빠졌다. 이들은 나루미를 찾기로 했다. 나루미는 사라진 전설 속의 존재라고 믿어져 있었지만 주민들 속엔 나루미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밤마을의 용감한 청년 지호가 나루미를 만나기 위해 호수를 찾았다. 지호는 나루미에게 호수와 마을을 지켜달라고 간청했고 나루미는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나루미는 지호에게 호수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전달했다. 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나루미의 지시에 따라 호수 주변에 나무를 심고 호수를 중심으로 큰 원형의 방어선을 만들었다. 나루미는 자신의 마법의 힘을 빌려 나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나무들은 거대하고 힘센 수호자의 모습으로 변해 호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자연의 방어선과 맞닥뜨렸다. 나루미의 마법과 마을 사람들의 단결 덕분에 호수는 결국 지켜졌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떠나고 영주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후로도 나루미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이후 푸른 영혼의 호수는 더욱 찬란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고 나루미는 영주의 수호자로서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호수를 지키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호수 옆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으로 나들이를 가면 겨울에도 푸르게 피어있는 나무들을 보며 나루미의 존재를 느꼈고 이는 영주의 전설로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의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대나무 숲으로 불리며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숲의 입구에는 고대의 도깨비가 수호자로 서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숲을 지키는 존재로 숲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 숲에 들어갈 때면 언제나 도깨비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매년 여름 마을에서는 대나무 숲 근처에서 홍성 대나무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과 음식들이 잔뜩 선보였고 대나무를 재료로 한 여러가지 놀이가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이 축제가 오면 저마다 탁자 위에 놓인 대나무 찜기에서 쌀을 찌거나 대나무로 만든 요술 지팡이를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것은 대나무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전설에 따르면 매년 여름 밤 달이 밝게 빛나는 날이면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한 소녀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녀는 대나무로 만든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가 나타나면 숲속에는 달빛과 함께 신비로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대나무 소녀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느 날 밤 숲속에 홀로 앉아 대나무 피리를 불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들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 소녀는 자고로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의 존재였으며 그녀가 피리를 불어 소리로 악기를 쫓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전해 내려갔다. 많은 아이들은 대나무 소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고 몇몇 사나운 악동들은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 대나무 소녀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나무 숲과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서만 남아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 대단히 지적인 학자 한 명이 이사를 왔다. 그는 그 전설의 진위를 밝히고 싶어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대나무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달이 휘영청 밝은 그날 밤 학자는 대나무 숲의 안쪽 깊숙이 들어갔다.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달빛이 쏟아지자 숲속은 환하게 빛났고 그 순간 그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는 어느새 대나무 소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학자를 반겼고 그는 대나무 소녀와 함께 숲속에서 천상의 시간을 보냈다. 소녀는 학자에게 세상의 균형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었고 이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학자는 그 경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줬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대나무 소녀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자연의 신비와 조화를 배우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고 깊은 산맥 사이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제천 지역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곳의 산과 강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로 가득하여 마치 한복의 수채화를 연상케 했다. 제천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신비한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수는 주인 없는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물결조차 거의 일지 않는 잔잔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수호의 호수라고 불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호수에는 수호 정령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정령은 제천의 모든 산들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산영혼이었다고 한다. 오래전 마을이 한번 심각한 가뭄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수호 정령이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구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먹을 물도 농사를 지을 물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고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용감한 소년인 조아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호수로 향했다. 그는 결심을 하고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수호의 정령님이시여, 제발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두한이 외치자 호수의 표면이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서 수호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의 두한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령은 두한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감한 소년이여, 내 간절함과 순수함이 이곳에 날 부르게 하였구나. 이제 마을의 가뭄을 해결하리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천 마을에는 곧 풍성한 비가 쏟아졌고 모두의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두한의 용기와 수호 정령의 자비로움을 기리며 매해 이 날을 수호의 날로 기리게 되었다. 이후 제천의 수호의 호수는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찾는 곳이 되었고 마을은 늘 번성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호 정령의 존재를 믿으며 호수를 돌고 왔고 다른 어느 곳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위를 칭송하며 두한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제천의 여름바람이 불어올 때면 사람들이 호수 근처를 걷는다. 그때 아이들은 두한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오늘도 이어지는 현실이라 믿곤 했다. 제천의 사람들, 자연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정령은 언제나 그렇듯이 서로를 수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다.